고양이 소리인 줄 점점점. 네. 송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충북 청주에서 이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신생아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고양이 소리가 나서 고양이를 꺼내주려고 가봤더니 고양이가 아니라 아기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지난 21일에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최초 목격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플래시를 비춰서 봤는데도 고양이가 안 보였다. 그래서 고양이를 꺼내주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아기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건 당시 아이의 상태, 이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우측 방향으로 누워 있었어요, 아기가. 그리고 쓰레기통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혀 없는 상태였고, 아기만 그냥 나체로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우측 어깨랑 얼굴 쪽으로 상처가 좀 있어서 그 상처 쪽으로 구더기가 좀 많이 새겨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염증 우려가 있다고 병원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음식물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아이가 질식사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금 목에서 어깨까지 15cm나 되는 긴 상처도 발견됐다고 하고요. 볼과 귀 부위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또 전신에 폐혈증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병원 관계자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병원에 물어봤더니 다행히 항생제는 잘 듣는 편이라서 폐혈증 치료를 하는 중이다. 근데 상처가 많이 패인 부분이 있어서 봉합 수술을 한 상태라 경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소장님. 네. 지금 아기가 발견 당시에 탯줄이 그냥 달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면 저도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좀 봤지만 결국 이 산모가 엄마가 그냥 혼자 출산을 해서 그냥 갖다 버린 게 아닌가. 네, 거의 그럴 확률이 너무나 높죠. 그러니까 탯줄 자체가 붙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탯줄 자체가 붙어 있는 구더기가 있는 음식물 통이라는 게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 탯줄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영양이 공급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엄마의 어떤 연결 때문에 아이는 살아 있었지만 사실 이 엄마는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정신은 아닌 게 분명하죠.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15cm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요만한 아이가. 그런데다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는 거는 지금 음식물이 없다고 해도 다 주부들은 알 거예요. 음식물을 한번 넣었던 통은 냄새도 배어 있고 기본적으로 뭐든지 부패가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곳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경영이 없었거나 정말 제정신이 없는 거죠. 자, 승 의원님, 그래서 찾았습니까? 그 친모? 네, 찾았습니다. 이게 사실 그 아이가 유기되는 시점은 8월 18일 날 오전이었는데요. 주변의 CCTV를 확인해서 누가 아이를 유기했는지를 찾았는데 8월 21일 오전 3시쯤에 이제 119 신고가 들어왔고 8월 22일 이 친모 자택에서 체포됩니다. 23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요. 그 이후로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이 사건 보고 제일 정말 화가 났던 게 베이비박스라는 거 모릅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정 안 되겠으면 거기다 갖다 놔서 생명을 살리자고 해서 베이비박스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입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엄마라고 하면 기본적인 아이를 버릴 때도 모성애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박스도 있고 뭐 주변에 교회라던가 뭐 종교 단체라던가 여러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인지 알고 버렸다고 한다면 이 엄마한테 정말 죄를 안 물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다가 아이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과연 유기 전에 학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뭐 수치감이라던가 당황함이라던가 이래서 제정신이 없었다고 해도 이런 상태에서 아이가 죽을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이런 건 저는 살인 미수라고 봅니다. 그 지금 엄마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결국은 죽어도 상관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살인죄는 아니고요. 영아 살해죄가 적용이 됩니다. 분만 직후에 이 직계 존속이 엄마가 기를 수 없음을 예상해서 그렇게 살해를 의도했을 때 결국은 영아 살해죄가 되는 거거든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그렇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영아 살해 미수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좀 놀라운 게
영장이 이제 발부되면서 아이 상황을 좀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답니다. 엄마라면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아이고. 물어보지 않고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며칠 전 유튜브에서 새끼 7마리를 낳은 그 길고양이 영상을 봤는데 야 진짜 이 길고양이의 모성애가 정말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을 보면 도대체 이게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그리고 승희 의원님, 네네. 저는 말이죠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 당연히 친모가 제일 나쁘죠. 비판 받아야 되고 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남자 혼자 임신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저희들 쪽에서는 저도 사실 딸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뭐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머릿속에 계속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성들은 자기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분명히 고민하셔야 되고 남성이 그런 어떤 피임 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화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임신 후 출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렇게 출산했을 때 우리 앵커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분명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복지 혜택들이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가 이런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 사실 여기에서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 혼자의 출산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제대로 좀 진지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정폭력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함께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아기가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